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갑습니까? 네.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안 반가워. 이게 본점에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락하니까 온다? 아니면 야 우리 큰 집인데 가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오나요? 오늘 뭔가 얻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나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옛날에 지구시대 때도 그랬어요. 생각 없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정말 가족이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하고 야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한 우리 직원들이 올해 정말 잘할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와요. 맞죠? 네. 대답은 크게 한 게 좋아. 난 여러분들한테 새해가 되면 매번 윤리실천 결의대회하고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하면서 당부말을 한 것 같아요. 하면서 부탁도 했고 또 나름 그 추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첫 번째 책임자가 되기 위한 어느 그 자세, 각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지금 조합장이 하는 얘기를 흘려 들었다가는 나중에 힘들 것이다, 손해 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억나나요? 네. 다른 사람들은 올해 그 사업 실적이 좋아가지고 나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매년 하는 얘기지만 올 한 해도 정말 어려울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잘 듣고 있죠? 맞습니다. 대답 크게 해준 사람 복 받을 거예요. 가다가 더 좋은 일이 생겨.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제 그 동서울 농협을 이끌고 가는 앞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경제학자들이나 또는 어떤 자료를 많이 봐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올해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미 고물가 시대를 작년부터 겪고 있어요. 고물가 시대는 인플레 시대라고 하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때는 저성장 기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고물가가 시작되면 돈을 안 써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하다못해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환경이 나쁘면 새끼를 안 납니다. 동물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야. 물가가 올라가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 막 쓰다가 나중에 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 이런 위험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돈을 안 써요. 그러면 경제가 악순환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경제까지 죽는다. 이거를 시대말로 요즘 경제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구간을 어떤 경제학자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2030년. 아직도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포함해서 5, 6년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어떤 새로운 그 이슈나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경제를 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다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 그 채권 연체 채권 이런 것들이 급증했죠. 0%대에다가 지금 벌써 오늘도 2.5%까지 올라갔어요. 상각을 많이 하고도 그래요. 상각을 하면 30억을 넘게 손해봤습니다. 우리가 수익에서 감소했고 충당금에서 없어지고 해서 30억이 넘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5%예요. 그럼 올해는 어떨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빈 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상가도 어려워지고 또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요 대기업도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IMF 때도 그렇게 넘지를 안 했어요. 그렇게 어려워진 시기인데 뭐 정치적인 상황도 거기다가 또 이렇게 같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우리한테는 다가왔다. 혹한기가 왔다.
동물로 치면 그 혹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김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몇 가지 당부를 하겠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면 각자의 역량이 높아져야 돼요. 역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하루 쉬었죠. 어제 하루 쉬고 또 그 일요일 날 하루 쉬고 그러면서 집에서 인사도 많이 해야 되고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이렇게 하면서 책을 좀 봤어요.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루틴에 관한 책을 봤어요. BTS 루틴에서, BTS가 Behind the Scene, 장막 뒤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인데, 내가 책 이곳에서 구했지 사지는 않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봤더니, 지난번에 그 조합장들 신임 조합장만 교육을 갔는데 이주아라는 사람이 강사로 왔어요. 강사로 왔는데 나는 이렇게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 막 신나요. 왜 신나냐면 뭔가 하고 싶어. 막 뜨거운 피가 끓어. 그래서 그 강사가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책을 줬더라고. 그 책이더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정말 어려운 시간 내서 책을 좀 봤는데 그 책 얘기를 잠깐 할게요. BTS 루틴이라는 게, 루틴이 뭐죠?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루틴. 골프에서도 나와. 루틴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 습관, 좋은 습관을 얘기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습관을 어떻게 기를까? 그 루틴이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우리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루틴이 반드시 필요한데, 꿈과 목표가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꿈과 목표가 있나요?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 다 없어? 아침에 내가 어떤 신입 직원한테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웃지요 그러는.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 시 마지막 구절. 그거는 인생을 초월한 웃음이고, 여러분들은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살면 안 돼. 그런 발전이 없어요, 절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반드시 꿈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꿈은 좀 상위 개념이고, 목표는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여진다면, 그런 과정들이 루틴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럼 그 루틴이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나은,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한테 내가 질문 하나 던졌더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행동하고 싶다, 이런 대답을 해서 정말 반가웠고 감사했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작은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뭔가 얻고 싶다면 루틴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해라. 끊임없이.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해라. 하나 목표와 꿈이 주어졌다면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라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루틴을 만들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루틴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 루틴, 두 번째가 역량 루틴, 세 번째가 정신 루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신체 루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그거는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 천재의 손끝에는 노력이라는 핏방울이 반드시 맺혀 있다. 천재가 머리가 좋아서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손끝에 보면 핏방울이 맺혀 있다. 엄청난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재의 손에도 핏방울이 맺혀 있다. 그만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복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체 루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고 또한 꿈을 꾸는 사람만이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자기 스스로가 꿈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룰 수가 있다. 뭐 죽으면 할 수 없고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 꿈 넘어 꿈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언제 한 적이 있죠. 꿈 넘어 꿈.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작은 꿈도 있을 수 있고 큰 꿈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꿈을 이루고 나면 새로운 꿈을 향해서 또 도전하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체 루틴입니다. 신체 루틴.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뭘 합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갖고 누워있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몸이 튼튼해야 뭘 하죠. 머리가 막 아프고 골치 아픈데 업무에 대한 생각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체를 강화시키는 루틴을 여러분들 할 필요가 있어. 그걸 뭘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합장이 그 벽두부터 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능력이 향상돼야 지점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동서울 농협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프지 말기 위해서는 어떤 신체적인 루틴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 얘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루틴이 있을까? 신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딱 일어나면 그 모관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일어나면 눈 뜨고 바로 일어나질 않고 눈 뜨고 보통 좀 생각을 해요. 눈 뜨고 생각을 하고 나서 모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책 찾아보면 있어. 그 모관 운동이 뭐냐면 이불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팔을 하늘로 올리고 손도 올리고 계속 털어주는 운동. 그거 힘들어요. 3분 하기도 힘듭니다. 그거 하고 나면 신체가 깨어나는 것 같아요. 몸이 깨어난 것 같아요. 그러고 나고 일어나면 힘이 막 뻗쳐요. 그런 운동을 나는 한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루틴입니다. 신체 루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보니까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루틴을 신체 루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거예요. 나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올라가겠다. 계단이 내가 8층인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어느 날 그게 자연스러운 게 되고 내가 의식하지 않은데도 난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팔 떨고 있어 보면.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신체 루틴을 여러분 하나씩 가지세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반드시 하나씩 가져서 몸을 강화시키고 단련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본점에 보니까 감기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걸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면역력이 강화되고 건강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타민을 먹는 것도 좋고 보약을 먹는 것도 좋고 나처럼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나름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는 것도 좋고 그런 루틴을 하나씩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평생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저는 글쎄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아파본 적 없어요. 이게 평상시에 술을 즐기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루틴을 안 깨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그런 신체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 루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이 100%밖에 없는 사람은 110%, 120%의 업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내면 안 돼 또 사고나. 자기 그릇이 내가 이렇게 예를 듭시다. 호박 이만한데 호박에 담을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큰 호박을 넣으면 그릇이 깨지겠죠. 자기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반드시 키워야 돼요. 사고의 어떤 변화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시각, 그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돼요. 독서를.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봐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책을 꾸준히 보고 익혀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잘나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그 지점장들 와서 얘기도 했는데, 지점의 카드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카드 잘하는 농협에 찾아가세요. 부끄러울 일이 뭐해서 배우러 왔다는데. 가서 무릎 꿇고 배우세요. 그거 뭐 창피합니까? 배우겠다는데. 가서 나 이게 잘하는 데 왔으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밥 사겠다. 선물 들고 가서 이 정도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역량을 키워야 돼. 내가 카드를 한 달에 뭐 50자를 했다면 100자, 200자 한 데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떡사업 한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자기들도 떡사업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보러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가서 배우는 거예요. 벤치마킹 하는 거. 우리나라가 일본을 배워갖고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을 보고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모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 가서 배우는데 뭐 창피합니까? 보험 잘하는 데 가세요. 지점장이 가든 부지점장이 가든 직원이 가든 의지가 있는 사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사정하고 따라서 하고 이러면서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역량들이 모였을 때 우리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후배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는요, 조합장이 돼가지고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게,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지점장들이 볼 것이고, 지점장들이 행동이 함부로 하면 직원들이 볼 것이고, 다 따라해요. 그거를.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역량을 반드시 키워야 돼요. 키우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답답하죠. 뭔가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막 뛰고 싶은데 어디로 뛰어야 될지를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향해서 쏜살같이 나아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뭐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해야 되고 보너스 안 준다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뭘 하지? 뭘 해야 할까요? 그거는 지점장이나 부지점장 책임자들이 타겟을 줘야 돼요. 타겟을. 그리고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하나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지도 붙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역량이 커집니다. 그 역량이 커졌을 때 동서울 농협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커지는 거고.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밑바탕에 엄청나게 많은 땀과 핏방울이 맺혀 있어요. 그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역량을 키우는 루틴을 정하세요. 우리 지점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잘하는데 무조건 찾아가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찾아가세요. 배우세요. 가서. 따라서 하세요. 똑같이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비슷해졌을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창조하고 뭘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으면 지점장이 방향을 정해주세요. 야, 서울 시내 247개인가 지점이 있는데 어느 지점이 제일 잘하더라. 우리 대표 파견해서 배워오자. 이 정도 회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역량을 키우는 루틴을 반드시 해야 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통제가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통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룰이 있어야 돼요. 룰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선행됐을 때 역량이 강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물 좀 먹고 해도 될까요? 예, 나는 얘기하다 보면 자꾸 목이 그 다음에 이제 더 마지막에 중요한 게 정신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 생각이 여러분들 질량으로 느껴지지 않죠? 생각. 말은 느껴지나요? 어떤 책에 보니까 말의 힘, 생각의 힘 이런 그 글귀가 있던데, 생각이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처음 시작이 나쁜 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나쁜 쪽으로 생각이 이어져. 여러분도 많이 해보잖아요. 누군가 미우면 한 5분에서 10분 동안 계속 미운 일,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계속 미운 쪽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고 루틴을 정신체 루틴과 영양 루틴을 강화시켜도 목적 의식이 없거나 또 그런 것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루틴 자체가. 왜냐하면 다 키워놨는데 방향이 엉뚱한 데 있어. 엉뚱한데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닫혀 있어. 자기 안으로 갇혀 있어. 이러면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발휘할 수가.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오픈돼야 돼요. 그래야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실행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게 뭘까? 그게 독서입니다. 독서. 세계에 주름 잡고 정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독서에 있어요. 독서에. 독서를 반드시 했더라고. 책을 수없이 봤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그것도 루틴 하나예요. 정신적인 루틴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4시부터 5시까지 반드시 책을 몇 페이지를 읽겠다. 글을 쓴 사람은 글을 얼마를 쓰겠다. 그런 루틴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읽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한 달에 책을 2권은 읽겠다. 안 되면은 뭐 10페이지짜리 책이라도 읽겠다. 이렇게 한번 정하세요. 그래서 올 12월이 가기 전에 12권을 꽂겠다. 24권을 꽂겠다. 책장에. 이렇게 한번 마음을 잡고 한번 루틴을 갖고 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을 때 정신이 맑을 때 내가 원하는 분야의 책을 읽겠다. 이렇게 루틴을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새해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번 해봐야지. 해보기는 해야지 그래도. 그래서 그런 루틴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정신 루틴에서 중요한 게 감사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오늘은 뭘 감사할까를 매일 적더라고.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항상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을 감사할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 보여. 미운 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저 감사할 걸 찾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보니까 감사 노트 매일 한 줄씩. 그것도 루틴의 하나지. 나는 매일 감사 노트를 쓰겠다. 뭐 하다못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 가벼운 눈인사를 했는데 기분 좋더라.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다 차렸지만 매일 뭐가 감사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마음이 열려 있고 뭔가 도움이 되는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의식이 그렇게 갖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루틴이 쌓이는 거예요. 나쁜 루틴은요 쉽게 생겨요. 그냥 자야지. 아침에 9시까지 누구도 나 깨우지 마. 오늘 술을 실컷 먹어봐야지. 뭐 재미난 걸 해봐야지. 이런 루틴은요 따로 계획 안 해도 몸이 스스로가 원해. 스스로가 만들어가. 그래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루틴을 정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뭔가 마음을 열고 해봐야 된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독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루틴을 갖고 나가면 우리 여러분들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어떤 세계에 이룰 거예요.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루틴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맨날 정신 강화 얘기만 제가 하는데 여러분들 목표가 주어지면 노력을 해봤습니까? 각 지점별로 성과를 낸 지점도 있고 또 환경상 못 내는 지점도 있고 그랬을 텐데 노력을 해봤나요? 열심히? 그냥 듣는 것만 해도 나는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로 소통이 돼야 돼. 그래야 얘기하는 사람이 신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봤나요?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하고 차이가 있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노력을 그냥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하고 한번 여러분들 한 적이 있나요? 안 하면 지금 안 되게 돼 있죠 구조가. 그죠? 벌써 급여에서 차이가 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초한지 여러분 봤죠? 초한지. 초한지 누구누구가 싸웁니까?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우잖아요. 항우하고 유방하고. 중국 역사에 관심이 없어도 재밌으니까 보통 한 번씩은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 초패왕 항우가 장기 들 때 초한 그거예요. 장기 들 때 초패왕 항우가 역발산 기계세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산을 뽑을 만한 힘, 산을 뽑아버릴 만한 힘, 거기다 세상을 압도하는 기계, 그 정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갖고 노력을 하지 뭐 어떻게 할까? 그냥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글쎄 이렇게 되면은 이건 노력이 아닌 거예요. 산을 뽑는 힘, 그 다음에 세상을 덮어버릴 기계, 이렇게 갖고 시작하는데 뭐 창피할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창피 이런 거 생각하려면 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프로 중에서 프로입니다. 프로 중에서 프로. 프로가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정말 역발산 기계세의 힘으로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해야지. 그게 노력인 거예요, 노력. 그 정도의 힘을 갖고 노력을 해야 뭔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룰 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그걸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위에 단계가 뭘까요? 그 위에 단계가 치열이란 말이 있어요. 치열.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기세나 세력들이 불길같이 타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치열의 단계를 많이 봤어요. 내 자신과도 치열하게 싸워봤고, 그 다음에 뭔가 목표를 향해서도 치열하게 싸워봤어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죽지 뭐, 이런 각오로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치열하게 하다 보면요, 뭔가 이게 비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하다 보면 적들이 다 물러가. 상대방들이. 아, 저놈은 안 돼. 내가 도와줘야 돼. 같이 가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서 최선의 노력, 살을 뽑는 그런 힘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세요. 자신과.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도 싸워보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와도 싸워보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하고도 싸워보고. 우리의 그 대상은 너무 많습니다. 그 시정사업에서는 7몇 건이 있을 거고, 경제사업에서는 마트나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경쟁을 하는 그런 단계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단체들과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아유, 싸우다 보면 능력이 개선이 됩니다. 능력이 개선이 돼. 아까 그 제가 얘기를 했죠. 루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루틴을 갖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됩니다. 안 돼도 그냥 그만큼의 성장은 있어요. 그만큼의 성장은.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정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멸이라는 그 낱말을 갖고 제가 은퇴할 때 글을 써서 소식지에 실었어요. 정멸이라는 용어를 갖고. 정멸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사실 불교 용어.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불교 용어인데, 치열의 단계를 넘어서면 정멸의 단계가 옵니다. 치열의 단계를 넘어서면. 치열의 단계는 정말 불길로 모든 걸 태워버릴 정도의 강렬한 어떤 전투죠. 자기 자신과 다른 대상과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요가 찾아와요. 고요가. 다 평정되고 난 뒤에 고요. 어떻게 보면 승리의 어떤 그런 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거를 정멸이라고 그래요. 정멸. 정멸의 단계를 한 번씩 여러분 느껴보세요. 세상에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어떤 것보다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정면의 단계를 이루면 어떤 분야든 그런 걸 한번 느껴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요. 그러고 하고 나면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귀가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려요. 새로운 정신의 세계가 열려. 제3의 눈이라고도 하죠. 제3의 눈. 눈 뜨고 있는 눈은 사물밖에 못 보지만요, 제3의 눈이 열리면 사람의 생각이 보여요.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만물의 생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신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 얘기고,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지나서 치열의 단계를 지나서 정멸의 상태로 한번 이르러 보면 그 성취욕은요, 돈 이런 게 물질과 견줄 수 없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칠 거 없잖아요. 유양이 사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이렇게 싹
180도 바꾸면은 자고 먹고 이러면 안 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멋지게.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흘려 지나가는 얘기로만 듣지 말고 한번 10년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엊그제 저 크리스마스 날 영안교회 여러분 아주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교회에 25일 크리스마스 날. 나는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초대를 해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 그 앞에 내가 좋아하는 낱말이 하나 있더라고. 어떤 낱말이냐면 임계점이라는 말을 옛날에 갖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선 신앙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야, 나하고 통하네 이런 생각. 그때 이제 신델라 초청 공연이었는데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 끝없이 올라가더라고. 천상의 목소리를 갖고 태어났더라고 보니까. 나 그래서 집에 와서 신델라 쳐가지고 그 곡을 몇 개 들었는데 정말 목소리가 이뻤어요. 근데 그 임계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걸 쓰더라고. 교회에서 임계점을. 이거는 그 전투 투사들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임계점이란. 물론 이제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임계점이라는 거 잘 아시죠? 임계점이 뭡니까? 사전에 내가 적어왔어요. 이게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그러면 그 물에 불을 가하면 끓이잖아요. 끓기 전 단계까지 99.99%까지 안 끓어요. 100이 돼야 끓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었는데 끓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정멸의 상태가 필요해요. 정멸의 상태가. 그 임계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도 그래요. 운동할 때도 운동이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처음부터 운동이 되는 건 아니요. 예를 들면 걷기를 한다 그러면 30분까지는 몸 안에서 변화가 없어요. 30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운동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태우게 되고 몸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 상태를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힘든 단계죠. 새벽이 가장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 뜨기 전이니까. 물도 그래요. 99.99%까지는 잘 가요. 끌어올리는 0.1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 많이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결정돼요. 그래서 저는 임계점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임계점이라는 얘기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진 아까 얘기했던 루틴이나 그 다음에 치열, 정멸의 단계를 거쳐야 임계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나 3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또 혹시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한번 보라고. 네, 그런 내용이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재미난 얘기도 한번 해야 돼. 여러분들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어. 안 한 사람도 있으면 우리 거기다 신청해가지고 빨리 좋은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내미하고 맨날 얘기하면 다 좋은데 그거 가지고 다투. 아까 지점장들 모임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덤비는 사람 세상에서 딸 하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신혼 얘기를 하면 어느 옛날에 했는지도 모르는데 새로 온 사람 또 있으니까 그 신혼 부부가 있었답니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 다 똑똑했나 봐.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리더십이 있었나 봐. 둘 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청춘 남녀가 몸뚱이만 만나서 이렇게 정말 어렵게 셋집에 사는데 초가상간에 어렵게 집져가고 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나무 땅 빌려서 농사짓고 해가지고 먹고 살겠냐. 좀 잘 살아봅시다. 둘이 의논을 한 거예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신혼 다음 날
그래서 의논을 하는데 부인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잘 살려면 뭔가 변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부인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나가서 10년 동안 돈을 벌어오고 나는 집에서 바느질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해서 나름대로 돈을 모아서 10년 후에 우리가 부자가 되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좋잖아요. 잘 살아보자는 거니까. 신혼의 그 달콤한 꿈을 뒤로 하고, 그 좋다. 내가 가서 돈 벌 수 있는 것은 옛날에 머슴살이밖에 없었어요. 시장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럼 나가서 머슴을 한 10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와서 땅도 사고 재밌게 살아봅시다. 그건 이제 개나리 보찜을 싸갖고 출발을 합니다. 하루 지났는데 부잣집이 없어요. 머슴 살려면 부잣집 가야 되는데, 이틀을 갔는데도 부잣집이 있긴 있는데 그냥 그래. 3일째 갔는데 엄청나게 큰 대굴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내가 머슴을 살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서 문을 깡깡깡 두드리면, 옛날에 대문이에요. 나무 대문. 두드리니까 이제 머슴이 나오죠. 그래서 딱 나오니까 주인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머슴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보기에 당차 보이고 나름대로 정신 상태도 괜찮고 일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부터 일을 해. 그래서 이제 머슴살이를 열심히 합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부인 얼굴을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요. 한 해가 지나고 이태가 지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러서 사랑하는 아내를 맞으러 가야지 하고 신나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약속한 10년이 지났으니 세경을 주십시오. 세경이 뭔지 알죠? 모르는 직원들 있나? 월급을 한꺼번에 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제 급여를 퇴직금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좋다, 줘야지 하고 이제 딱 계약을 여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거 10년 살면서 보니까 다른 머슴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인 대감님도 옛날에는 못 살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그런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공짜로 가르쳐줘? 그래서 부자 된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네가 10년 번 세경을 가지고 갈래? 아니면 내가 가르쳐준 부자 되는 법을 배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번 돈 다 해봐야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부자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부자는 뭐 끊임없이 부자 될 수 있으니까 무한대로. 그럼 난 부자 되는 법을 배우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너는 좀 된 놈이다, 주인이 얘기를 하면서 돈은 안 주고 부자 되는 법 이게 가지고 이렇게 계짝 4개를 딱 줍니다. 이것을 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씩 열어봐라. 근데 이제 색깔을 줘요. 색깔을 파란색, 빨간색, 흰색, 그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계짝을 4개를 주면서 급하고 정말 힘들 때 열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줍니다. 그러니까 신났죠. 그것만 하면 부자 된다는데, 세경 얼마보다 부자 된다는데. 그래서 그 4개를 들고 신나게 이제 부인 있는 데를 향해서 가요. 3일을 가서 왔었잖아요. 3일을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첫날 가는데 이제 산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밤이 됐어. 근데 부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4개 계짝을 쥐고 산을 넘으려고 하다가 고민을 합니다. 이 밤에 이 산을 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일 아침에 그냥 가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맞아, 힘들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계짝을 열어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첫 번째 파란 계짝을 열어봐요. 그 열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판단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 말고 지름길을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돌아서 가는 길은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답하잖아요.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아니 세경 대신 받은 글귀인데 안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또 돌아서 가야지 하고 그날 밤에 산을 안 넘고 산을 주막에 있겠잖아요. 산 앞에는 대부분 옛날에 주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막에 이제 장사꾼들이 모여서 야 우리는 저녁에 햇불 들고 갈 거야 같이 가 이렇게 꼬시는 거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더 많으면 호랑이도 피할 수 있고 좋으니까 같이 가자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저 이렇게 주인한테 급여 대신 받은 글귀가 있는데 지켜야지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서 다음 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 다음 산을 넘어서 다음 주막에 이르러 보니까 밤에 이렇게 햇불 들고 올라갔던 사람들은 강도를 만나서 죽거나 짐도 다 뺏기고 그렇게 병신이 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 글귀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갔을 것이다. 분명히 부인이 보고 싶으니까 햇불 들고 그러면 죽거나 죽기도 하고 뭐 세경도 다 뺏기고 그랬을 텐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정말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왜 하냐면 우리한테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길도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가야 할 길도 또 있어요. 근데 그 길을요 위험을 감수하고 넘다가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어려운 일에 당한 경우가 더 많아. 난 이 글귀를 볼 때마다 그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귀를 항상 떠올려요. 내 인생의 지침이 된 그 시귀이기도 하는데 많은 선택의 길에서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편안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을 지름길을 선택할 것이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돌아가면서 한 발 한 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을 택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부자 되는 사람도 돌아가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괜히 좀 빨리 간다고 갔다가 엎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다치면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여러분들 인사나 이동이나 뭐 이런 거에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멀리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갈 때는 돌아서 가라. 안전한 길을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말 저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는 길, 그 길을 택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고 또 이제 강을 건너서 또 가다 보니까 이틀 남았어요. 강을 건너서 가다 보니까 또 날이 저물었어. 근데 이제 거기도 산 밑에인데 산 밑에 날 저물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 묵게 돼요. 밤 길을 가면 안 되니까 묵게 되는데 이제 하룻밤 묵어 갑시다 하니까 이제 방을 내줘서 하룻밤 이렇게 묵고 있어요. 잠은 안 오고 호롱불 켜놓고 잠은 안 오고 사랑하는 아내 얼굴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밖이 엄청나게 소란한 거예요. 햇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비명소리도 들리고 짐승들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고 아주 그냥 엄청난 이렇게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 열고 나가서 봐요. 뭐 왜 이러지 이러고.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판단할 때는 반드시 그 열어보라는 그 함이 있어서 빨간 함을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른 일에 관여했다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 나가고 이제 궁금해 죽겠는데 밤을 이렇게 새고 이제 아침에 나가 보니까 간밤에 호랑이들이 내려와 가지고 가축도 물어가고 사람도 해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궁금해서 나가봤더라면 자기도 목숨을 똑같이 잃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왜 교훈이 되냐면 특히 단체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남 일에 쓸데없이 개입하지 마세요. 특히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각자 다릅니다. 우리는 얼굴이 다 다르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생각이 전부 달라요. 근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싸울 이유도 없고 서로 또 이렇게 대화해서 합일점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쓸데없이 했다가 뭐 친구하고도 싸워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집에서도 자녀하고도 똑같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러고 막 그래 우리 얼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직장 생활에서도 동료들 간에도 서로 그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경로를 벌려서 결론은 없어요. 결국은 끝에 가보면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교훈을 얻어서 목숨을 건졌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고 나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궁금하죠. 마지막에 이제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 자기 집에 왔는데 밤 된 거예요. 밤 9시, 10시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호롱불 켜놓고 자기 신혼 그 다음 날 왔으니까 부인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밤에 뭐 기도를 하든가 뭐 이런 거 상상하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림자가 2개야. 방에서 비치는 그림자가 하나는 분명히 남자 같아.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아니 부인은 아니까. 신발도 보니까 2개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제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 사람도. 그래서 부엌에 가서 이제 낫이나 칼을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딱 방문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준 흰 봉투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 그 봉투가 급하고 힘들 때 열어보라고 그랬어. 그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화가 날 때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말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화가 날 때는 화가 나서 결정한 100%가 전부 잘못된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홧김에 뭐 한다고 그러죠. 홧김에 뭐 한 일 치고 잘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맞습니까? 네, 맞아요. 홧김에 한 일 치고 잘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맞아. 내 목숨 같은 10년 그 월급 대신 받은 글귀인데 아침까지만 기다려보자. 뭐 도망가겠어. 내가 지키고 있는데 이러면서 칼을 열심히 갈면서 같이 죽어야지. 그리고 이제 칼을 열심히 갈고 아침이 딱 밝았어요. 아침이 딱 밝았는데 밖에 나오는데 남자하고 부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엌에서 딱 나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부인이 꿈에도 그리던 난군이 왔는데 그래서 아이고 여보 오면서 이렇게 안으니까 그게 아닌데 남자 쪽에서는 너 지금 남자하고 있었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겸상궂게 하고 있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인사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웬 아빠? 이제 이러니까 부인이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그 신혼 첫날 같이 이렇게 자서 입퇴를 해가지고 얘가 자라서 아들을 낳았는데 10년을 키우다 보니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성질 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떤 상상이 가죠? 사랑하는 부인과 일을 같이 잃을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절대 무슨 결정을 내리지 마라. 화가 날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 인사를 절을 받고 기분 좋게 이제 마지막 노란 그 함을 열어보니까 그동안 그 받은 세경에다 이자까지 해서 큰 돈을 전표라고 그러죠. 옛날 전표. 지금의 수표입니다. 옛날에 전표가 있었어요. 종이로 써가지고 그게 이제 있어서 그걸로 집을 사고 일을 키우고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죠. 세경하고 바꾸지는 않지만 그냥 조합장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내가 지금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천천히 돌아서 가는 길이 내 미래에 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 거. 또 쓸데없이 입방아에 오르내려서 남의 일에 간섭해서 원수를 만들고 힘들게 스스로를 하지 않는 그런 길. 그 다음에는 화가 날 때는 아무 결정하지 말고 냉정한 상태,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사람이 가장 하는 시기가 새벽이래요. 새벽.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글을 씁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좋은 시간은 오전 시간.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결제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그때 다 일을 처리한답니다. 오후 시간에는 중요한 사람들 만나지는 않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루틴에 중요합니다. 그런 내가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했죠. 루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치열과 정멸, 인계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신혼 얘기도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귀에 걸리는 얘기가 한두 개라도 있나요? 그거를 제가 잊어버릴까 봐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잊어버리면 자기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자꾸 말라. 중요하게 여기는 글귀 마지막으로 하나가 그 세 가지 교훈 이렇게 쓰는 데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길가에 사무실에 쓰레기가 있거나 더러운 것이 있으면 누군가 치워야 되잖아요. 내가 하자. 그거 했다고 해서 몸이 부러지거나 손가락이 썩거나 아니면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해야 하려면 내가 하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해버리자. 그것도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미루지 말고 지금 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미루어 뒤로. 미루면 계속 미루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해버리자. 이거 신념이 그렇습니다. 딱 판단해서 이거 해야 되면 그때 해야 돼. 지시도 바로 해버립니다. 지시는 저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바로 해야 돼. 바로. 지나버리면 또 새로운 지금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해버리자. 지금. 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잘하자. 잘하면 결과가 항상 좋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잘해야지. 하기 싫어가지고 민그적거리다가 미루다가 막 이러다가 하지 말고 이왕 해야 할 일인데 정성을 들여서 잘해놓으면 결과가 좋잖아요. 다음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 세 가지 얘기를 함께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7시 됐네요. 6시에 시작해서 7시가 됐는데 오늘은 30분만 해야지 했는데 7시가 됐습니다. 이게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정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을 항상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루틴 아까 얘기했는데 루틴 중에 하나가 매일 글을 아침 8시에 보내죠. 여러분들 아침 8시에 저 보내는 거 6년째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글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저도 한 3-40분 다른 글을 발췌하거나 보거나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거를 정신 역량 강화 루틴으로 보시고 간식 준다 생각하시고 매일 꼭 읽어보세요. 묵상하고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정신 역량 강화시키는 루틴이라고 이게 차려주는데 그냥 씻기만 하면 되잖아요.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러다 좀 더 정신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밥을 주기 위해서 책을 꼭 사가지고 보세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자기 소득의 10%를 봉사나 책 사는 데 투여한다면 반드시 성공한 미래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량이 강화돼야 저도 같이 이렇게 동서울 농협을 성장시킬 수 있어서 참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조합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아마 없을 걸. 그래도 혹시나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나 같은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새해 첫날 어렵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올 한 해 생명의 양식이 돼서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가시는 길 조심해서들 가시고 새롭고 신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조합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